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갔지. 이사요? 어디로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요? 제주도. 내일 아침에 새 주인이 이사 온대. 뭐라고요? 새 주인이요? 내가 이 집 팔았어. 13억에. 여러분, 제가 65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서울 강남에 사는 강미숙이에요. 제 직업은 제 꿈은 피아니스트였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그 꿈을 잊고 살았죠. 잊은 게 아니라 숨기고 살았어요. 왜 숨겨야 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하루는 매일 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먼저 8살 손녀 서아와 5살 손자 준서의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죠. 서아는 딸기를 좋아하니까 꼭 넣어줘야 하고 준서는 김밥은 한 입 크기로 잘라줘야 해요. 아침 7시 손주들을 깨워서 밥을 먹이고 유치원 차에 태워보내요. 그리고 8시부터는 빨래, 청소, 설거지 15억짜리 강남 대형 아파트는 청소할 곳도 많거든요. 오전 11시쯤 되면 며느리 유진이가 일어나요. 어머니, 아침 차려주세요. 저 어제 촬영하느라 너무 늦게 잤어요. 네, 제 며느리는 SNS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가 15만 명이나 되죠. 주로 올리는 콘텐츠가 뭐냐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착한 며느리의 일상이에요. 웃기죠? 정작 저는 그 사진 한 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유일하게 저를 위해 쓰는 시간이에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피아노 강의를 하거든요. 월급은 80만 원 많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강미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저는 다시 시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제 블로그 촬영 있으니까 거실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왜? 시청자들이 시어머니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늙어 보이냐고 댓글 달고 그래요. 제 이미지 관리 좀 생각해주세요. 그날도 저는 방에 숨어 있었어요. 제 집인데 말이죠. 네, 이 15억짜리 아파트 명의는 제 겁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죠. 미숙아, 이 집은 당신 거야. 준혁이한테 주지 말고 당신이 편하게 살아, 알겠지? 그게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들 준혁이가 결혼하고 며느리 유진이가 들어오면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게 되어버렸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의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유진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젊으시고 좋으세요. 제가 잘 모셔서 그런가 봐요. 하하하. 저는 그때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죠. 아, 유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유진아, 손님들 커피 가져왔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유진이는 화난 얼굴로 커피를 받아들고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친구들은 유진이 정말 효부네라며 칭찬했죠. 하지만 친구들이 돌아간 후
유진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손님 왔을 때는 나오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 콘셉트로 SNS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나오시면 시청자들이 실망해요. 사진말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럼 나는 사진 찍을 때만 없으면 되는 거니? 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옛날 상자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거든요. 피아노 콩쿠르 트로피 1등, 리사이틀 포스터 강미숙 피아노, 독주의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 선생님 덕분에 음대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 악보집 미수가 나 없어도 피아노 치면서 살아 약속해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피아노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제가 촬영 중이거든요, 어머니. 그 피아노 학원 일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나이 드신 분이 돈 벌 필요 있어요?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어머니, 손주들 봐주시는 것도 바쁘실 텐데, 피아노까지 치시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집 밖에서 제 정체성을 갖는 게 불편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점점 강미숙이 아니라 준혁이 엄마, 서아와 준서의 할머니, 유진이 시어머니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손목에 이상이 생겼어요.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선생님,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계속 방치하시면 피아노는 물론 일상생활도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피아니스트에게 손은 생명인데 집에 와서 유진이에게 말했죠. 유진아, 내일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손목 수술해야 한대. 내일이요? 어머니, 제가 내일 네일샵 예약했는데, 다음 주는 안 돼요? 내일 샵? 내 중요한 촬영 있거든요. 손 예뻐야 하잖아요. 어머니 급한 거 아니면 좀 미루시면 안 돼요? 그때 아들 준혁이가 퇴근했어요. 준혁아, 엄마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니? 엄마,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유진아, 너 시간 안 돼? 오빠도 알잖아요. 내일 제가 제일 중요한 촬영인 거. 엄마,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저희 좀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내일 샵 예약보다 회의보다 제가 덜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수술 후에 꼭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간호사님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옆 병상에 계신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아세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엄마, 손 꼭 잡고 있을게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간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텅 빈 병실에서 혼자 천장만 바라봤어요. 나는 정말 이 가족에게 뭘까? 사람일까? 아니면 도구일까? 퇴원하는 날 아들 준혁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응. 그런데 엄마, 오늘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유진이가 촬영 많아서 바빠요. 최소한 밥이랑 빨래는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준혁아, 나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 알아요. 그래서 무리한 거 말고요. 간단한 것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밥은 해주실 수 있으시죠? 파출부 부르면 한 달에 150만 원이나 하는데 그 돈 아까워서요. 그 순간 뭔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나는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구나.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구나.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잖아. 다음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수술한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죠. 그런데 유진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오늘 제 친구들이 와서 촬영하기로 했거든요. 특히 화장실이랑 주방은 완벽하게 해주세요. 유진아, 나 아직 손목이 아파서. 어머니도 이 집에 사시잖아요. 당연히 집안일은 하셔야죠. 그리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촬영할 때는 방에 계시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가, 이 집은 당신 거야. 아무한테도 주지 마. 맞아요. 이 집은 제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유진이가 몰래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거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유진이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죠. 네, 맞아요. 이 집이요. 지금은 시어머니 명의인데 남편 명의로 바꾸려고요. 요즘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잖아요. 지금 15억인데 재개발되면 20억은 거뜬할 거예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시어머니요? 당연히 요양원 보내야죠. 연세도 있으시고 손목도 안 좋으시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SNS로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과정 콘텐츠 만들면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 인기 많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재산 결국 재산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묻어뒀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남긴 통장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통장 남편, 생명보험금 1억 5천만 원. 두 번째 통장 남편이 모아둔 예금, 2억 원. 세 번째 통장, 제가 10년간 피아노 강의비로 모은 돈 8천만 원, 합계 4억 3천만 원. 며느리는 이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오직 아파트만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미수가,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든 상황일 거야. 나는 당신이 피아니스트로 살기를 원했어. 이 돈은 당신이 자유롭게 살라고 모은 거야. 아들한테 주지 마. 당신 것이야. 다시 무대에서 약속해.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바꿀 거예요. 65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며칠 후 유진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제게 왔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아파트 재산세 관련 서류예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재산세 서류가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꾸는 동의서였죠. 유진아, 이거 재산세 서류 아니잖아. 유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어차피 나중에는 준혁 씨한테 갈 집이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내가 살아있는데 왜 미리 정리해?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그날 저녁 아들 준혁이가 저를 불러서 앉혔어요. 엄마,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서류건. 준혁아,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 사실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나중에 치매 같은 거 오시면 명예 이전이 어려워지잖아요. 나 치매 아니야. 알아요. 근데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요즘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집안일도 버거워하시고 내가 언제 버겁다고 했어? 안 그러셔도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엄마, 실버타운 알아볼까요? 실버타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요양원이었죠. 거기 요즘 좋더라고요. 엄마 같은 분들끼리 모여 계시면 외롭지도 않고 준혁아, 넌 엄마가 외로울까? 아빠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엄마 없으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 없으면 편하지 않니? 유진이랑 단둘이 살면 자유롭지 않니?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마침 며칠 후면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빠졌죠.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다녀올게요. 가족여행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유진이가 SNS에 올린 글을 봤어요. 사진 공항에서 찍은 셀카. 준혁, 유진, 서아, 준석을 가족여행 제주도. 행복한 우리 가족 4식구. 댓글 시어머니는요? 유진 답글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여행 힘드실까 봐요. 그 글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연세가 있어서? 아니지, 사진발 안 나오니까. 빼고 간 거지. 그날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충분히 참았어.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 3일 동안 잘 계세요. 집 잘 지키고 계셔야 해요. 응,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제일 먼저 전화한 곳은 오랜 친구이자 제주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은영이었어요. 은영아, 나야 미숙이. 어머, 미숙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은영아, 나 제주도로 갈까 해. 거기 빈집 있니?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저는 은영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숙아,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잘 생각했어. 마침 우리 학원 근처에 바다 보이는 집 하나 나왔어. 1억 2천 정도 하는데 너한테 딱이야. 그래, 그거로 할게. 그리고 미숙아, 우리 학원에서 시니어 피아노 강사 자리 하나 있거든. 내가 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월급은 1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 고마워. 은영아 전화를 끊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강남 대치동 아파트요. 15억 정도 되는데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15억짜리를 금매로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13억이요. 일주일 안에 팔아주세요. 13억이면 금방 나가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집에 왔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 지금 핫한 곳이에요. 13억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자 나올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날 저녁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 짐은 많지 않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박스 10개 정도였죠. 옷도 몇 벌 없었고 신발도 3켤레뿐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던 거죠. 가장 조심스럽게 챙긴 건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어요. 통장들, 편지, 그리고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악보집, 쇼팽 녹턴 모음집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곡이었죠. 둘째 날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매수자 나왔어요. 신혼부부인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내일 당장 계약하고 10대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셋째 날 계약이 완료됐어요. 잔금은 일주일 후. 그리고 바로 제주도 집도 계약했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거실에 피아노 놓을 공간도 충분했어요. 넷째 날 이사짐 센터를 불렀어요.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네, 10년 사신 집 치고는 정말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 오래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아이고,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정말 그래요. 마지막으로 손주들 방에 편지를 남겼어요. 서아야, 준서야. 할머니는 너희가 정말 사랑스러웠단다.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고 밥 먹이고 재워주는 게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원래 피아니스트였어. 그걸 잊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언제든 제주도로 놀러와. 할머니가 바다 보이는 집에서 기다릴게. 그리고 할머니가 피아노 치는 모습도 보여줄게. 사랑한다. 우리 서아, 준서. 할머니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넷째 날 밤, 마지막 밤, 텅 빈 집에서 저는 오랜만에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10년 만에 쇼팽 녹턴을 쳤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죠. 여보, 나 이제 약속 지킬게요. 다시 피아노 칠 거예요. 무대에도 설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이 돌아오는 날, 저는 이미 제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집에 도착한 유진이의 비명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어요. 아들 준혁이가 제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저는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받았죠.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이사 갔지? 이사요? 어디로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요? 제주도 내일 아침에 새 주인이 이사 온대. 뭐라고요? 새 주인이요? 내가 이 집 팔았어. 13억의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가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 유진이 친정 있잖아. 아니면 월세라도 알아보고. 배경으로 유진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럴 수가. 어머니가 미쳤어요? 우리 재산인데. 준혁이가 유진이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어요? 준혁아, 식탁 위에 편지. 놔뒀어. 읽어봐.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제주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어요. 바다 냄새가 났죠. 친구 은영이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미수가. 은영아. 10년 만에 만난 친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잘 결심했어. 미수가.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 응. 고마워. 차를 타고 새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 은영이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미수가. 이거 우리 학원에서 안 쓰는 피아노야.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은영아, 고마워.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 매일 칠 거야. 아무도 눈치 안 보고.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편지 읽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준혁이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유진이 번호도요. 새로운 번호는 나중에 알려주기로 했죠. 제가 준비됐을 때 제주에서의 삶은 서울과 완전히 달랐어요. 매일 아침 6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죠. 아침 식사도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과일, 요거트. 오전에는 은영이 학원에서 시니어 피아노 반을 가르쳤어요. 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60년 만에 피아노 배우는데 정말 행복해요. 선생님 덕분에 버킷리스트 하나 이뤘어요. 학생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보람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개인 연습 시간, 손목 수술 후 재활도 겸해서 매일 4시간씩 연습했어요. 쇼팽, 드비지, 슈베르트 젊은 시절 쳤던 곡들을 하나씩 다시 익혔죠. 저녁에는 은영이나 다른 동료 음악가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미수가. 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서울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치? 나도 느껴. 지금이 진짜 나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가 제안했어요. 미수가. 제주문화재단에서 시니어 피아니스트 리사이틀 기획하는데 내가 메인으로 서는 게 어때? 리사이틀? 나를? 응. 너 스토리도 좋잖아. 65세에 다시 시작한 피아니스트. 완전 감동적이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40년 만에 무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가. 다시 무대에서. 약속해. 좋아. 할게. 리사이틀 준비를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은 쇼팽 녹턴 전곡.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매일 8시간씩 연습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피아노에 몰두하는 게 얼마만인지
그리고 리사이틀 한 달 전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 번호로 연락드려요. 엄마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다음 달 15일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피아노 연주회 해. 오고 싶으면 와. 며칠 후 준혁이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정말요? 꼭 갈게요. 저희 모두 갈게요. 리사이틀 당일. 백스테이지에서 저는 너무 떨렸어요. 40년 만에 무대였으니까요. 강미숙 선생님, 5분 후입니다. 무대 매니저가 노크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을 봤어요.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65세 여자. 아니, 65세 피아니스트. 강미숙, 넌 할 수 있어. 이건 내 무대야.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은 만석이었어요. 300석이 꽉 찼죠.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에 손을 올렸을 때 모든 게 완벽했어요. 쇼팽 녹턴 군호, 이.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남편이 옆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미수가.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객석 맨 뒷줄을 봤어요. 거기 준혁이가 있었어요. 유진이도, 서아도, 준서도. 준혁이는 울고 있었어요. 리사이틀이 끝나고 무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숙입니다. 피아니스트 강미숙. 6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강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준혁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가 몰랐을 뿐이지. 유진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했어요. 유진아,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준혁이 잘 내조하고 아이들 잘 키워라. 그게 나한테 하는 효도야. 서아와 준서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피아노.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하지만 주말에 할머니 집으로 와야 해. 알겠지? 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제주 바다를 보며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저는 초대한 쪽이었고 그들은 초대받은 쪽이었죠. 집은 마련했니? 어떻게 사니? 유진이네 친정집에서 6개월 살다가 이제 월세 얻어서 나왔어요. 30평? 힘들지 않니?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유진이도 알바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SNS 접었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 모시는 착한 며느리, 컨셉도 진짜가 아니었는데, 그걸로 돈 벌고 부끄러웠어요. 잘했어. 진짜로 살아야지. 네, 어머니.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다시 같이 살 수는 안 돼.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물론 너희 보고 싶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제주도로 놀러와. 단 2박 3일 이상은 안 돼. 네. 엄마? 그리고 명절에는 엄마가 서울로 갈게. 호텔 잡아서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초대받아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서울에 계실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에요. 그치? 나도 그래. 6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쇼팽을 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지금 저는 제주에서 시니어 음악 앙상블을 만들어서 단장을 하고 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단체예요. 나이가 많아도 음악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요양원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무료 공연을 해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도 열어요. 매번 객석이 만석이에요. 어느 날 공연 후 한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선생님, 저도 젊었을 때 바이올린을 켰어요. 근데 시집가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포기했죠. 선생님 보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70이에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요. 나도 65세에 시작했잖아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여기 온 거구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살 때 비로소 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준혁이는 매달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와요. 서아는 저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있고 준서는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유진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SNS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혁이를 돕고 있어요. 명절에는 제가 서울로 가요. 호텔에 묵으면서 하루만 준혁이네 집을 방문하죠. 그 정도면 충분해요. 며칠 전 준혁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제가 정신 차렸거든요.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다행이다. 잘 됐네. 엄마, 언제 또 연주회해요? 이번에는 제가 제일 앞자리 예매할게요. 다음 달 20일. 표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주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였죠. 하지만 이제는 강미숙입니다. 피아니스트 강미숙. 물론 여전히 준혁이 엄마이고 서아와 준서의 할머니예요. 하지만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저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름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줘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65세든 70세든 75세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살아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인생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강미숙 65세은 현재 제주도에서 시니어 음악 앙상블 단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매달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65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강미숙으로 삽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악장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